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내용은요. 최근 우주 산업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로켓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 주가 움직임,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켓랩이 그야말로 신고가 랠리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시장의 이목을 완전히 집중시켰죠. 그렇죠. 그 2025년 6월 30일에는 장중에 37.9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뭐랄까 역사적인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37.95달러요? 네, 물론 뭐 그 후에는 약간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한 35달러 후반 정도 거기서 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2024년 초랑 비교하면요 거의 10배가 오른 겁니다. 10배. 와, 10배요? 이야, 정말 대단한 상승세인데요. 단순히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다 이렇게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발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상승한 그 핵심 동력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를 딱 짚어주는 것 같던데요. 네,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역시 그 주력 로켓이죠.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 이 로켓의 정말 독보적인 신뢰성 그리고 발사 능력입니다. 아, 일렉트론의 신뢰성.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5년 6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에만 4번 발사를 했는데 이걸 다 성공시켰어요. 한 달에 4번이요? 그것도 다 성공. 네, 그리고 올해 2025년 들어서는 벌써 10번 연속으로 발사에 성공하면서 성공률 100%를 기록 중입니다. 100% 대단하네요.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뉴질랜드 발사장에서 역대 가장 짧은 간격으로 그러니까 발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다음 발사를 성공시킨 거예요. 아, 그 발사 간격 단축이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성공했다를 넘어서 로켓랩의 기술력은 물론이고 얘네 정말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는구나 이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과거든요. 그렇죠. 기술뿐 아니라 운영 능력까지. 네, 바로 이런 점들이 고객들한테는 여기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강력한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상업 위성 발사 계약은 물론이고 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그 방산 분야 계약까지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겁니다. 네, 발사 성공률 100%에다가 발사 간격까지 단축했다는 건 뭐 기술력이나 운영 효율성은 확실히 입증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소형 발사체 시장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텐데 이 일렉트론의 성공만으로 지금의 이런 높은 기업 가치, 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뭔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스텝, 차세대 중형 발사체 뉴트론 개발인 거죠. 뉴트론, 네. 이게 최근에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데요. 뉴트론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르키메데스 엔진 있잖아요. 네네. 이 엔진의 핵심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 발사랑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엔진을 태워보는 그 핫파이어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 핫파이어 테스트 성공이요? 그게 의미가 큰가 보죠. 그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설계한 엔진이 이게 진짜로 작동하는구나 이걸 실제로 증명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이론이나 뭐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이제 실물을 가지고 성공한 거죠. 그렇군요. 실제 성능을 확인했다. 네. 그래서 이 성공으로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뉴트론의 첫 발사,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뭐랄까 확 커진 겁니다. 하반기 첫 발사. 네. 만약에 이 뉴트론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딱 안착한다면 이건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스페이스X가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중량 발사체의 시장, 훨씬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로켓랩도 넘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스페이스X와 직접 경쟁 구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유럽 우주국 ESA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다거나 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과 방위산업 쪽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 이런 꾸준한 수주 확대도 당연히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으로 일단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놓고 그 위에 뉴트론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지금 막 점화시키려는 그런 단계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측면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수주 잔고가 벌써 10억 달러를 넘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매출로 실현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건 상당히 안정적인 지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수주 잔고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인데요. 이게 상당히 든든한 거죠.
특히 그중에 절반 이상이 향후 1년 안에 매출로 잡힐 거라는 건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도 꽤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러셀 천지수에 편입된 것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요. 아, 네.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러셀 천지수 편입이라는 게 단순히 뭐 우리 회사 이름이 유명한 지수에 들어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지수를 따라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추종하는 대규모 펀드들이 많거든요.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아, 패시브 자금이요? 네, 이 펀드들은 로켓랩이 좋든 싫든 그냥 기계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로켓랩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이렇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분명히 기여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수 편입 효과가 생각보다 크네요. 매출 성장세도 인상적이던데요. 네, 매출도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매출이 그 전년 2023년 대비해서 78% 이상 증가했고요. 와, 78%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보니까 작년 1분기보다 32% 이상 또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매출은 빠르게 느는데 아직 이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로켓랩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인데요. 매출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아직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적자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뉴트론 로켓 개발이라든지 또 새로운 발사 시설이나 생산 설비를 짓는 것, 이런데 막대한 자본 지출, 흔히 말하는 캐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스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 캐펙스. 혹시 뭐 큰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이긴 한데 당장의 현금 흐르면은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당신께서도 투자 관점에서 좀 신중하게 보셔야 할 지점이겠네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재무적인 부담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위험 요인은 항상 있으니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캐펙스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현금 사정, 재무 안정성을 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경쟁 환경,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우주산업, 특히 발사체 시장은 정말 전갱터거든요. 그렇죠. 스페이스 X가 워낙 강력하죠. 네, 스페이스 X라는 뭐 거의 공룡 같은 기업이 버티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또 아스트라 같은 다른 소형 발사체 기업들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도 워낙 빨라서 정말 잠시라도 방심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수요가 지금 예상하는 것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거나 혹은 좀 둔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아, 수요 예측이 빗나갈 경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발사체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그만큼 못 따라오니까 결국에는 발사 비용을 낮춰야 하는 그런 가격 경쟁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네, 그렇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로켓랩은 그 일렉트론 로켓의 정말 검증된 성능과 또 아주 효율적인 발사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이런 강력한 성장세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발사체 뉴트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산이나 상업 분야에서 꾸준히 수주를 확보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최근의 사상 최고가 행진은 이런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현재 모멘텀은 분명히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대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스페이스X를 비롯한 경쟁자들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 당신께서도 이 부분을 꼭 균형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역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그 뉴트론의 첫 시험 발사입니다. 이게 정말 로켓랩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이 될 겁니다. 아, 뉴트론 첫 발사 성공 여부? 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로켓랩은 정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좀 차질이 생긴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높은 기대감에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중요한 시험대네요. 과연 로켓랩이 이 결정적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우주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 결과가 로켓랩이라는 기업의 여정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주 산업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당신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